반갑습니다. 평행장입니다. 비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시장에는 이전에 없었던 공포감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따라서 알트코인 추천보다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조정에 대한 해석과 지지를 체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영상에서 조정에 대비하는 스윙 타점을 가져가 보시라고 권유를 드렸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물렸다기보다는 분할 매수에 들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정은 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사건의 시발점은 엘살바도르에서 추진을 했었던 비트코인 법정화폐 이슈가 실질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알리자 이 마이클 셀러라고 하는 비트코인 불리시 맥시멀리스트가 트윗으로 자 모두들 $30씩 비트코인을 사보는 건 어때? 라는 트윗을 알렸고 이게 어제 오후 9시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자 $30씩 사 모아보자, 우리나라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그런 많은 지지를 받았었고 해당 시간으로부터 약 5% 정도 단기 상승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지금의 조정,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조정을 뭐 장기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이번의 이슈로 인한 단기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는 힘이 빠져서 조정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적정 조정 라인은 단기 상승을 시작하였던 $50,000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매물대는 49.5K로 바로 밑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지난 상반기처럼 장이 되살아나고 또 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니까 비교적 최근에는 신규 유저분들이 많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각하는 장은 뭐 안전하게 올린다라기보다는 확 떨어뜨리고 막 확 올리는 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 중이고요. 이런 장을 지난 장과 지난 상반기의 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뭐 천천히 올리고 뭐 천천히 내리고 이런 형태로 차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리고 한 번에 조정을 주는 이런 버블장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이 약간 메리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무조건 버블은 끼게 되어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 버블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큰 그림으로 봤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대부분 한 방향성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상승이라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매물대를 깨면서 하락이라는 방향성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방향성이 없는 장이 출현을 해주었고 여기는 비추세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7월 20일부터 이 상승의 방향성을 가지는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시기에는 매물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게 되고 전부 조정이 매물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상승 모멘텀이 깨지는 순간은 이 매물대를 깨는 순간부터 하락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러한 장이 출현을 해 주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된 관점에서 저는 지금의 장을 보고 어떤 말을 드릴 것 같으신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매물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번 상승 모멘텀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따라서 1차 지지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50K이기도 하면서 조정이 강했을 때는 2차 지지로서 46.5K를 생각하면서 장의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물대를 깨지 않는다면 상승 관점, 이 상승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끔 지지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번 조정을 1차 지지인 50K 부근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회복되는 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맞춰서 스윙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저는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사이클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사이클이 돌고 있다, 또 잡코인 이후에 주 메이저를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작게 쪼개진 상태로 준메이저로 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여기서 아니 그럼 잡코인이 끝난 거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시던데 그냥 잘게 쪼개진 겁니다. 따라서 이전의 순환 상승장은 큰 크기에서 한 번에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은 비교적 작은 사이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끝났지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번 장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세 전환이 빠른 경우에는 장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매매 방법이 다소 어긋나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장이 크게 돌고 있는지 아니면 작게 잡고 메이저나 준메이저 또 잡고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전개가 되고 있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작게 쪼개졌기 때문에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고요. 만약 정말 크게 쪼개졌다면 이렇게 그냥 대하락을 하겠지만 그냥 작게 쪼개진 상태로 상승을 유지 중에 있으니까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작게 만들어내면서도 이번 잡코인 차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코인이나 키셔서 딱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차트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으로 흡수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눈여겨보셔야 하는 게 기업의 수급이라는 표현을 들었었고 지난 시간에서는 A16Z와 솔라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솔라나 기반 디파이 코인으로 기업의 신규 자금, 신규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는 아니고 스몰 사이즈의 투자지만 신규 수급은 대부분 솔라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솔라나 기반 코인들의 추세가 좋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이 해당 코인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상장도 안 된 코인이라는 점을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다 알게 된 것은 이 솔라나 기반 코인들 중에서도 잡코인이 몇 개 포진되어 있는데 방금 전 설명드린 루트로 투자를 받아서 이 코인이 발전을 해서 성장해온 경우도 많고 이러한 코인들의 상승률이 비교적 최근에 엄청나게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은 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은 세럼 덱스나 레이디움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코인들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번 비트 조정장에 이번 상승분을 뱉어낼 확률이 크니까 저는 추가로 솔라나 잡코인도 몇 개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코인에 들어갈 때는 세럼 덱스를 사용해야 되고 또 여기에는 팬텀 월렛이라는 그런 월렛을 적용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스크가 좀 이만큼 리스크가 큰 포지션으로는 여기에 있는 코인들 반한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코인까지는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업비트상 세럼을 모아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리스크를 가져가 보고 싶고 이러한 코인들 한번 좀 도전해 보실 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시총인 300억 이하 이런 잡코인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은 장세와 상관없이 날뛰는 놈도 있고 또 떡상을 했다가 떡락을 하는 놈들도 있으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세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큰 장세에만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최근 주 단위 암호화폐 플로우가 이제는 비교적 플러스 전환한 데에 이어서 비교적 크다고 느낄 만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게 지금 끝나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을 하려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전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가장 큰 기업의 수급을 받은 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다면 이더리움 그리고 그 다음이 솔라나이며
이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이 솔라나는 지난주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연간 금액인 YTD나 AUM 총액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른 코인, 특히나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 본다면 25와 44, 991, 17,000 이런 수치를 본다면 이게 얼마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도 지금이라도 조금은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관련된 코인을 채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이번 주 차트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하셔서 코인킹 채널 영상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시간 나실 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